토트넘이 페드로 포로의 영입을 마무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스포르팅과 토트넘 간의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토트넘이 페드로 포로를 영입하는데 합의하면서 토트넘이 페드로 포로를 4,500만 유로, 하나로 하면 600억가량의 금액으로 영입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커스 에드워즈의 세론 조항까지 삭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페드로 포로를 영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는 페드로 포로가 포르투갈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모습이 공항에서 찍혔고, 페드로 포로가 토트넘으로 향하고 스포르팅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터뷰까지 남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드로 포로가 토트넘으로 오는 것은 사실상 확실해졌고요. 페드로 포로가 토트넘으로 온다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 오른쪽 윙백 자리에서의 공격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도어티와 에메르송, 이 두 명의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을 때 오른쪽에서 공격적인 모습에 너무나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특히나 이 크로스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를 보여줬었는데, 기록을 비교해보면요, 페드로 포로가 이번 시즌 스포르팅에서 리그만 따져서 14개의 크로스를 성공시키고 있고 경기당 1.18개의 크로스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어티와 에메르송의 기록과 비교하면 도어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크로스가 3개, 에메르송은 2개거든요. 경기당 4.1, 0.17의 기록인데 페드로 포로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크로스 횟수를 봐도 페드로 포로는 107개, 90분당 거의 9개가량의 크로스를 올리고 있는 반면에 도어티와 에메르송은 페드로 포로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적은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에 대한 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냐, 팀이 슈팅을 기록했을 때 슈팅에 관여한 횟수, 페드로 포로는 53개, 90분당 4.45개거든요. 그런데 도어티와 에메르송의 기록을 보면 페드로 포로의 절반가량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에 관여한 횟수도 페드로 포로가 9골에 관여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도어티와 에메르송이 이 기록에서도 페드로 포로에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격 지역에 대한 볼터치, 페드로 포로의 기록과 도어티, 에메르송의 기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패스 기록을 봐도 페드로 포로가 90분당 2.86개의 키패스를 기록하는 반면에 도어티와 에메르송은 경기당 1개의 키패스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도어티나 에메르송이 오른쪽에서 뛸 때, 특히나 콘테 감독이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고 심지어는 크로스 자체를 올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크로스의 질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아무리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크로스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페드로 포로가 온다면 분명히 이 크로스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페드로 포로가 왔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냐면, 현재는 토트넘이 크로스를 오른쪽에서 올리지 못하니까 왼쪽에 있는 페리치에게 거의 모든 크로스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페리치가 물론 크로스를 잘 올리지만 크로스가 왼쪽 오른쪽 좌우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당연히 상대 수비는 한쪽에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페드로 포로가 온다면 페드로 포로와 페리치,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가 계속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분산이 될 때, 이때 왼쪽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공간이 생기면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긴다. 이게 페드로 포로가 영입되었을 때 토트넘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페드로 포로가 영입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페드로 포로가 중요한 건 공격으로 나갈 때 역습 과정에서 페드로 포로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서 좋은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손흥민 선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페드로 포로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게 스포르팅과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인데, 스포르팅이 수비하고 있을 때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측면 지역에서 수비 라인으로 완전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포르팅이 볼을 빼앗는 순간 페드로 포로가 아주 빠르게 오른쪽으로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페드로 포로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공격으로 나갈 때 어느새 페드로 포로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뛰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즌 토트넘의 역습 찬스에서 중요했던 것이 오른쪽 라인에서 볼 소유가 되고 오른쪽 라인에서 역습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났었거든요. 이제 어떠한 것이냐? 역습으로 나갈 때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오른쪽 클루셉스키와 이제 페드로 포로가 오는 오른쪽 윙백 자리로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공격 작업이 먼저 이루어질 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쏠리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서 쿨루셉스키 혹은 케인, 그리고 이제는 페드로 포로가 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페드로 포로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페드로 포로의 영입은 단순히 지공 상황에서의 오른쪽 라인에서의 크로스가 향상된다 라는 것도 있지만, 역습으로 나갈 때 페드로 포로가 빠르게 올라가주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잡아주고, 이때 페드로 포로가 심지어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페드로 포로 쪽으로 상대의 수비가 쏠리면 이때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를 열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역습 찬스가 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페드로 포로의 영입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 측면에서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이러한 역할도 잘 수행하지만, 기본적으로 페드로 포로는 드리블 능력이 출중한 선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크로스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박스의 측면 지역에서 크로스가 아니라 패스를 안쪽으로 넣어줄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드로 포로의 히트맵을 보면 페드로 포로가 그냥 단순하게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박스의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페드로 포로가 순간적으로 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볼을 잡은 이후에 슈팅을 가져가기도 하고, 슈팅이 아니라 안쪽으로 패스를 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페드로 포로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바로 이 위치, 페널티 박스의 약간 측면 지역, 이 위치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면도 페드로 포로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페드로 포로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싸움 혹은 박스 안에서의 볼 경합, 이런 것들에 손흥민 선수가 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크로스가 단순하게 올라왔을 때 약간 공격 작업에서 소외가 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에메르송이나 도어티가 나올 때보다 훨씬 더 득점 찬스가 많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페드로 포로의 영입은 그동안 왼쪽에서 집중되어 있던 페리시치의 크로스, 이 크로스 패턴을 오른쪽으로 분산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크로스 패턴에도 정말 다양성을 줄 수가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역습으로 나갈 때 페드로 포로가 빠르게 올라가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페드로 포로가 유연한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와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가 아니라 패스 혹은 컷백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점들이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공격 작업에 다양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이 크로스 공격 패턴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페드로 포로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도 분명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